어디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봤을 때 크몽, 승구 이쪽은 진짜 답은 아닌 거, 캐스팅 이쪽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영업을 그렇다고 진짜 어디를 가야 하는 건지. 저희는 방역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겠어요. 이것도 다 넣으실 거죠? 약간 일부러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좀 창업 같은 경험을 조금 해봤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뭐 운영하는 뭐 스킬 아니면 좀 이런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좀 다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렴풋이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첫 단추가 잘못되면 끝 단추도 결국 어떻게 될지 예상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고 좀 중간에 이렇게 좀 텀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는데 또 막상 이제 그때랑 또 마인드셋이 달라서 좀 공부하고 좀 이런 직업적인 스킬도 늘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뭐 네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양이라든지 작년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 이 정도면 간단하게 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일감을 받거나 아니면은 네가 조금만 영업을 뛰어서 간단하게 뭐 1인 사업자를 하면 지금 최소 지금 연봉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너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너의 뭐 용기에 달렸다 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맨땅에 헤딩할 자신이 있고 어떤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냥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준비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오자마자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또 딜레이 되는데 월세든 뭐 식비든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나만의 총알은 계속 닳고 있고 시간 계속 시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계속 또 지치는 거죠. 왜냐면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쉽진 않고, 초반에는 영업에만 거의 한 80% 집중을 해야 되고 20%는 밤에 저녁에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초반 때는 그냥 낮에 무조건 영업하고 오후 2시까지, 왜냐면 점심 식사도 영업에 포함을 시킨 거죠. 당연하죠. 비즈니스. 그러면 이제 한 2시까지는 있고 나와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3시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저녁 10시나 뭐 12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돼요.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신감이야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 그게 분명 그렇게 맞물릴 거거든요. 왜냐면 영업했어, 오늘 많이 했다 했는데 일 진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일 진도해서 나 7시에 퇴근할 거야 했는데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불만사항이라든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프로젝트를 하나만 받을 수는 없고, 받는다고 해서 뭐 유지되는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받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500만 원짜리 받기도 쉽진 않을 거고 1000만 원짜리 받기도 쉽진 않을 거니까. 그잖아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영업을 파이프라인은 2-3개 정도만 해놓고 마는데 채널을 계속 늘려요. 계속 1년 동안에는 계속 늘려서 버거울 정도로 그 일이 들어온 양이에요. 영업해서가 아니고 영업을 이제 안 해도 뭔가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나 이제 지금 쌓여있는 일로 좀 벅차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알아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만약에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러면 3 업체가 있을 거고, 여기서 주는 일 말고 여기서 이제 또 이어지고 여기서 또 한 2번째, 그러면 2다리가 걸친다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2개라고 해도 2에 3승하면 8개란 말이에요. 2명밖에 몰랐는데 8개 일이 들어오고 스케줄은 빡세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고 조금씩 뭔가, 그때쯤 이제 직원을 뽑는다기보다는 주변에 지인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한 명에 절대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뽑으려고 해도 누가, 이 회사가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데 구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깝지 않는 살짝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인을 이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일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같이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이제 반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죠. 기본 지금 뭐 100만 원 하고 거기서 플러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들어오는 거에 40% 줄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도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할 때 배분을 좀 잘 생각을 해놔야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짜게 주면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정한 어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원래 기본 급여에다가 플러스하는 게 제일 그나마 낫죠. 네, 왜냐면 퍼센티지로 하는 순간 나중에도 계속 50%예요. 한 제가 어렵게 1,000만 원짜리 따도 500만 원이 날라가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따박따박 회사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준비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딱 그 어떤 회사의 업무는 하고 네. 이후로 이거 포트폴리오에만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니까. 언제까지 포트폴리오 만들겠다. 네. 주말에 왜냐면 그 주말이라도 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만들고 네네. 창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뭐 견적서 양식, 계약서 양식 네. 그걸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폴더는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 네. 이렇게 그거를 하나씩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누군가 왔을 때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네. 왜냐면 견적서 아는데 일일이 그걸 언제 다 찾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틀이 있으면 그거 그냥 텍스트만 수정해서 빨리 보낼 수 있고 계약서도 빨리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는 건데 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계약서나 제안서 양식이나 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안서가 나중에 되게 있어 보이는데 금방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만 바꾸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의약품 쪽 제안하려고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다음에 쓸 때는 IT예요. 문구랑 이런 거랑 그거랑 맞게 조금 색깔을 바꿔서 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뭐 3시간 안에 뜯어고친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나중에 정리를 해놔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걸 붙이고 얘는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의약품 할 때는 의약했던 거 갖다 놓고 IT였다. 그럼 IT만 폴더링해놓은 거 딱 넣고 그럼 끝나서.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왜냐면 처음엔 혼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영이랑 뭐 세금도 있지만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걸 빨리 하려면 네. 어떤 초반에 한 명일 때 시스템화 하는 게 편하지 네. 여러 명 있을 때 시스템화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막 체계 없는 회사 들어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네. 아예 1인일 때 시스템을 만들라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딱 시스템화 딱 이런 거를 이제 체계화 시켜서 딱 갈 수 있는 거를 하나씩 그래서 그러다 보면 되게 열정이 생기고 왜냐면 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밤새더라도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버티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프리랜서든 사업이든 약간 정글 같은 느낌? 서로의 어떤 아군이 없어요. 서로의 전투예요. 그냥 자원을 모아서 끌어다 써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건데 회사에 있을 때는 그게 물량이 그냥 계속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차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극한에까지 와도 내가 어떤 그런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 노트북만 있으면 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 일은 좀 그러죠. 네. 확실히. 네. 뭐 일이 다 떨어졌어요. 네. 다시 또 해가지고 다시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뒤에 낭떠러진 느낌이요.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계속 일 따고 했죠. 원래 성격이 좀 네. 이렇게 아까 그 전투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원래 약간 그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주 활동적인 좀 이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네. 모두 다 이렇게 네.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모두 다 직장인 맞지도 않고 네. 모두 다 주식 투자에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모두 다 사업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 좀 원래 사업에 맞는 성격이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개발이 대학생 때부터 좀 원래 그러니까 제가 개발이- 일적으로는 네. 되게 외향적인 게 있어요. 네. 근데 사람 관계에선 되게 물렁물렁해요. 약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MBTI에서 뭐 재기발랄한 활동가?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강한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일할 때는 어떤 딱 마음만 먹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까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하나가 됐고, 근데 그거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는 과감함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경우에 좀 약간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니까요.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멈추기가 쉽진 않고 방향을 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네네. 갑자기 뭘 탁 던져요. 이거 못하면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일이
또 끊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요건 못 하는구나. 네. 음. 근데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는 정말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것 좀 근데 이게 막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단 잡았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걸 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이거 주변을 찾다 보니까 내 주변 지인이라든지 아는 사람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고 네. 그래서 막상 이걸 해결하면 내가 오히려 이제 다른 업체한테 이제 돈을 주고 이 부분을 맡겨 약간 이런 상황이면 네. 이런 일을 먼저 받을지 말지 구분하는 능력이라 네. 모르고 일단 받아버렸으면 이런 대처를 이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받았으면 네. 일단은 제가 못한다. 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든 찾아야죠. 어떻게든 네. 해결을 네. 하시는 거예요. 찾고 물어보고 배우고 간접 배우고 네. 저의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일을 찾아야 한다면 진짜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봤을 때 네. 크몽, 승구 이쪽은 네. 진짜 답은 아닌 거 캐스팅 이쪽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음. 영업을 그렇다고 진짜 네. 어디를 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몽, 캐스팅엔 뭐 여러 개 위시캣도 있죠. 근데 결국에 거기 맡기는 이유는 주변에 아는 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아는 업체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으로. 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릴레이션십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터치를 하려면 디자이너 톡방이 아니고 뭐 외주 톡방이 아니고 진짜 그냥 사업자 있는 톡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사업자 있는 모임, 네네. 아니면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데 네. 어디더라도 약간 뭔가 행사라도 있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네네. 사업가든 아니면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좀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이상부터 네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는 오픈 톡방이 막 그럴 게 없었고, 행사, 박람회는 솔직히 다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죠? 비지터 막 거의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업하는 사람들. 그 영농 쪽에서 아는 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농업 박람회 같은 거 킨텍스, 네. 코엑스 그런 데 가서 너 팜플렛이나 명함이라도 뿌리면 솔직히 한 건이나 안 들어오겠냐고 하는데 빈말은 아닌 건가요? 그게 크게 보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치지 말고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 봤던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신뢰가 더 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안 봤는데 이미 알고 지낸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럼 괜히 맡겨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짝 받거나 했는데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일단 만나야 돼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네. 아무리 커뮤니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봤으면 아직 뭔가 100% 안 믿겨져요. 일단.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접점이 있어야 네.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인간성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게 있다 보면 확실히 달라요. 거기서 완전 차별화가 생겨요. 그럼 온라인 영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1대1로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좀 뭐가 약하다는 거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명 할 바에 한 명이 훨씬 강한 그 정도 차이. 온라인 30명, 오프라인 1명. 모니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서로 얼굴을 예를 들어서 줌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직접 그죠, 이렇게 그죠. 만나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죠. 줌으로는 괜찮죠, 그나마.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투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걸 분위기를 서로 보고 얘기를 하면서 저 네. 사람 믿을만하겠구나 그냥 약간 조금이라도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숨겨주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은 만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 뭐 이런 업체 알고 있어 그럼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돼요. 네. 차라리. 근데 나도 내가 안 만나봤는데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준영님이 박람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명함 줬어요.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솔직히 그냥 네. 그 짜장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좀 피상적이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박람회를 열면 네.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부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건 또 비싸고 하니까. 네. 아니면 주변에 지인 회사에서 네. 박람회를 한대요. 네. 그럼 그냥 무조건 거기 가요. 저희 여기 뭐 지인이라서 왔는데요 라는 게 좀 다른 거죠. 네. 네. 자기 상황이랑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명함을 주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천분의 1일 수준이에요. 거의.
네. 여기서 사이즈를 봐요. 네네. 아 이거는 나랑 너무 크다. 네. 그럼 내가 어차피 그러면 나를 절대 안 볼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패스. 오히려 약간 좀 네임드보다는 좀 그죠. 나도 눈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네.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네. 딱 어느 정도의 그게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네. 보통 작은 업체들은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촬영 안 하셔도 된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타이포랑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만큼 강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영업하는 느낌이 아니고 네.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만약 부스 예를 들어서 뭐 주류 박람회에 네. 주류 박람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스 운영 중인데 갑자기 사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영상업체 네. 누군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네. 딱 진짜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거기에 상담 실제로 거기에 내가 살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차라리 거기를 가요. 네네네. 뭐 저희 사무실에 들어갈 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가서 아예 해도 되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면 아까 좀 네. 이야기 돌아가는 거지만 뭐 주식 사업 직장 이렇게 다 어떻게 맞는 성향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MBTI적으로는 2로 시작하는 사람이 좀 더 이런 사업에 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거를 뭐 조금 목적과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네네. 내가 개선을 한다면 네네네. 만약에 그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뭐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광고를 해요. 돈으로 네이버 광고를 해가지고 네. 해요. 절대 거의 안 만나요. 돼요. 근데 이제 초반에 무조건 광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초반에는 당연히 인지도와 포트폴리오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는 충분히 뭐든 상관없다라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 이 네이버에서 웹 쪽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로 잡아서 그냥 돈 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웹사이트로 하면 뭐 800, 900 받거든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그래도 잘 버니까 네. 광고비 전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광고비가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나가도 전혀 이제 뭐 타격이 없는 거니까. 나에 맞는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육이나 컨텐츠나 창업 컨텐츠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형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유형별 분명 창업이 있을 거다, 방법이. 네. 왜냐면 디자이너는 가능해요. 안 만나고도 영업이 된다고 하면 영업만 해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확실히 주변을 좀 이제 사람들 높여가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할 줄 알긴 아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편집 일을 할 줄 알아.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싫고 난 차라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감 물어서 그냥 나눠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난 그냥 누가 그냥 뭐지 퍼센티지 알아서 떼가고 그냥 일만 좀 줬으면 좋겠다. 사람 너무 그거는 피곤하다. 진짜 많아서 네. 저는 그거를 분담을 하거나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잘 조율을 하면.